안녕하세요. 감독이자 작가 감자입니다. 네, 하루에 30분 독서하기 하삼도 벌써 4일차 진행 중입니다. 무언가 습관을 바꾸려면 21일 동안 지속해야 된다는데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3월 11일 금요일 지금 5시 59분입니다. 네, 조금 일찍 열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봄이 되는데, 날씨가 일교차가 크죠. 쌀쌀하고, 이게 몸이 그 계절이 바뀌면서 환절기가 되면서, 음, 이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 겨울이 이제, 겨울 때 입었던 외투나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하면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몸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좀 무리를 했더니 입안이 헐었더라고요. 이제 입병이 자주 나는 그 타입인데 그때는 이제 저는 비타민 B를 많이 먹습니다. 그 수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B와 비타민 C인데 지금도 이제 입안이 좀 헐어서 물에다가 레몬, 파이토 레몬씨 분말을 타서 자주 마시고 있고요. 씹어 먹는 비타민 B가 있어요. 이스트 B라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 과자처럼 씹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흔히 입병이 나면은 아주 극단적인 이제 알보칠이라는 제품이 있죠. 알보칠을 그 입안 혼대다 뿌리면은 이제 고문의 현장을 고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입안이 헐면은 한 2, 3주 갔는데 그 이스트 B랑 그 비타민 C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요즘에는 3, 4일이면 낫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쉽지 않거든요. 혼자 이렇게 입을 턴다는 게 아무도 없이 어떻게 보면 모노드라마 찍는 것 같기도 한데 새벽에 네, 컴컴하죠. 아직까지 이제 뭐 해가 길어지려면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점점 이제 6시 지나면은 환해질 날이 오겠죠. 원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독서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저 실제로 여러 작가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내적인 근육을 키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잘 넘어서 성공에 도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거 말고 딱 하루 30분. 그래서 하루 30분만 독서하자. 그래서 하삼독 운동을 제가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어, 도입 말은 이 정도만 하고요. 인사이트 타이머로 30분간 오늘 이제 페이지는 어제 읽었던 71페이지부터 오늘 1장 마지막까지 92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고 30분 뒤에 또 나누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4분 44초 남았었는데요. 네. 92페이지까지만 읽었는데 빨리 읽어서, 네, 뭐 표도 나오고 읽는 도중에 도표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좀 뭐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한 가지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연봉 협상에 관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거죠. 뭐, 어떤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연봉을 얼마를 내가 제시를 할 것인가, 또 기존에 다니던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할 때 어떻게 제안을 할 건가. 연봉 협상, 저도 직장 다니면서 연봉을 협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는 대로 받는다. 그게 사실은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근데 뭐, 모든 직장이 연봉을 협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뭐,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직장도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어떤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또, 연봉이 전 몇 년 동안 그, 동결된 적이 있었어요. 거의 뭐 1%? 네, 말도 안 되죠. 제가 그때 뭐 이체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네, 그때 저는 협상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네, 협박을 했죠. 제가 이제 다니던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제 일요일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밥을 줘요. 구내 식당에서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밥을 주는데, 제가 이제 연봉이 한 3년 정도 동결이 돼서 제 이제 맞은편에 그 사무국장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항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빈 도시락통을 가져왔어요. 도시락통을 가져와서 어, 그 식판에다 밥을 이만큼 퍼고 반찬 이만큼 퍼와서 그 도시락통에 밥을 먹기 전에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막 담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영현 씨, 그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연봉이 너무 작아서 제가 점심값을 아끼려고 이렇게 아침 식사를 담아서 점심에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아, 좀 약간, 어? 연봉이 좀 올라가려나 그랬는데, 그래, 많이 담아가요.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참 씁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쏘쏘라는, 네, 그런 중소기업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뭐 주는 사람도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되게
임원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연봉을 많이 받아가고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 연봉은 아주 쥐어짜는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교회였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예, 정신 차리고, 예, 이제, 어, 오늘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썸네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재밌게 해야 사람들이 좀 오겠다. 저도 이제 설득해서 그 네, 구독자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움직여야 돼서 오늘 그 유튜브 썸네일 제목은 김 과장 연봉 협상 쫄지 말자 이 이제 카피로 만들었습니다. 네, 우선 그 책 읽은 내용들을 좀 나눠볼게요. 선결제는 고객이 다른 곳과 거래할 기회를 차단하는 장벽이 된다. 하지만 회사의 여러 공동 경영자는 누가 대금을 미리 결제하겠느냐며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선결제는 고객이 경쟁사로 갈아타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튼튼한 장벽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과연 고객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 이거 제가 이제 고객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 다들 그러잖아요. 뭐 돈을 미리 땡겨 받으면 누가 돈을 먼저 받는 거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좀 불편할지 모르니까 이 의뢰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제안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여기 나오는 이제 작가는 컨설팅 업체를 하기 때문에 먼저 돈을 미리 땡겨 받아. 할인해주고 돈 먼저 땡겨 받아. 그래서 고객들이 다른 업체에 제안하지 못하도록 막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고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결제를 제안한다고 해서 항상 받지는 못하겠지만 100번 요청하면 25번에서 35번은 승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제안하라는 거죠. 계속 콜드 컨택하고 100번 요청해라. 100번 알아들을 때까지 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그런 생각 저는 이 말에 네, 좀 억지도 있긴 하겠지만 일부 공감합니다. 왜냐면 농구 선수 중에 전설적인 마이클 조던 슛 성공률도 결국 뭐 30% 언저리였어요. 네. 100번 던져서 들어간 게 30번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명타자들 3할만 쳐도 명타자잖아요. 그러니까 10번 휘둘러서 3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라는 거죠. 네, 좀 어렵게 이렇게 말 풀어내는데 교수님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을 좀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선결제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듯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하면 거절받을까 봐 거절의 두려움을 먼저 없애라는 거죠. 이 책 내용이 얘기했듯이 원제가 without fear가 있거든요. negotiated without fear. 그래서 두려움을 제껴라. 그리고 먼저 제안해라. 그런 거죠. 사실 선결제는 가격 할인을 요구할 때 양보의 맥락에서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싸게 해줄 테니까 돈 좀 먼저 땡겨주세요. 네, 그런 인 거죠. 근데 뭐 이게 다 어느 고객이나 다 통하는 건 아니죠. 나라 장터나 뭐 입찰을 하거나 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먼저 땡겨주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에스크로 시스템이라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서 그게 확정됐을 때 돈을 싸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작가가 이제 뭐 사실은 본인 업에만 너무 이렇게 그 자기 업에만 너무 독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주로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 미용실에 1년치 요금을 미리 내는 대가로 대도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게 하는 시스템. 그런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미용실 가면은 100만 원 미리 충전해 놓고 쓰면은 이제 캐시를 더 준다든지, 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제품을, 뭐 헤어 제품을 뭐 트리트먼트나 샴푸나 뭐
그런 에센스나 그런 제품을 준다든지, 그건 이제 저희가 미용실 가도, 강남에 이제 큰 미용실이나 뭐 소규모 프랜차이즈 미용실 가도 이런 건 있죠. 미국에도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제 시스템. 돈이 모이면 그 자체가 자산이 되기 때문에 미용실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나 그런 데도 이제 카드에 충전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스타벅스는 커피 회사 같은데 그게 돈이 모여서 점점 핀테크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을 고객들이 이제 차지한 돈을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대출도 해줄 수 있고. 결국 돈이 모여야지 일이 된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도 한번 얻었어요. 쟁점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원하는 바를 얻을 가능성은 줄어든다. 네. 아, 이제 뭐냐면 쟁점을 명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네,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그 태도를 취했을 때 원하는 바를 얻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네. 확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난 원하는 게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책에서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는데, 점점 이제 상대방한테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난 제안하기 내가 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책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마진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가격만 협상하기보다는 고객의 사업적 필요사항을 공략하고. 좀 말이 어렵네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제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제가 이제 믿음 생활 한 지 10년 좀 지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어야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독서를 하기 전에 이제 성경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서 그 말씀 카드를 한 장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데 성경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두 딸들에게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소리내서 읽어주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라는 걸 이제 이웃 대신에 고객으로 바꿔볼게요. 고객을 사랑하려면은 그게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작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알아야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가 상하고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고 그냥 도움 줄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협상의 4가지 목적, 이제 1장 마지막 장이 이걸 또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리타분해요. 이 책이 막 무언가 신선한 걸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상대방의 급선무를 공략한다. 결국에는 또 어렵게 풀어놨는데,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 자신이나 자기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차별화한다. 이거 좀 진부한 표현 같아요. 네, 이건 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세 번째, 상대방과 관계를 구축한다. 4. 성과를 극대화한다. 이제 네, 이 책의 부제와 같은 거죠. To maximize your outcomes. 네, 이야기 전달 쟁점. 이게 뭐냐면, 또 이제 이게 번역에 약간 그런 스토리텔링이라고 해도 됩니다. 번역가님. 요즘 스토리텔링 사람들 많이 아니까요. 스토리텔링 쟁점인 거죠. 결국에 상대방에게 중요하고 당신은 쉽고 부담 없이 제시할 만한 쟁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점이죠. 명분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첫 책을 줌으로 하는 독서 미팅 첫 책을 픽사의 스토리텔링을 할까 아니면 이 책을 할까 했는데, 그 픽사의 스토리텔링 잠깐 봤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관객은 다른 사람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내면 상대방이 그 픽사의 그 작품들 다 그렇다는 거죠. 인물의 자신을 투영할 수 있게끔, 몰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마치 저게
내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그 맥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과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과 로고가 상대방이 봤을 때 맞은편에 카페에서 맥북을 이렇게 폼 잡고 열고 이렇게 웹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노트북에 사과가 상대방이 봤을 때 사과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 대부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주로 본인의 관심사에 집중하기 마련이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에게 중요한 것만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덫으로 인해 우리는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래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난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되려면 you first, we last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아메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핀을 성취한 나카지마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까지 말라는 가오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늘 항상 말하는 말이죠. 아메이 사업을 하려면 you first, me second, me last라고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쟁점을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줄이고 자신의 목적을 파악하되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만한 이야기 쟁점을 고민해야 한다. 네.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네. 작가도 뭐 어차피 페이지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책을 한번 써보세요.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끝까지 보면 한국 거의 400페이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으면 300페이지로 줄이고 내용 한 번만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썸네일을 보고 왔던 과장님들, 혹시 차장님들, 이런 분들, 이 연봉 협상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 계속 봤는데, 책 읽는 시간은 30분, 25분 제끼고 이제, 연봉 협상 언제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원래 중요한 건 늦게 얘기하죠. 연봉 협상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작가가 연봉 협상할 때 연봉만 협상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각 목적에 대한 최소 한 개 이상의 협상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그게 뭐냐면 돈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지 이제 상사나 회사에서 그것들이 이제 연봉 협상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봉 협상은 뭐 기존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고용, 뭐 새로운 이직을 한다거나 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고용주의 급선무를 공략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이슈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차별화하는 방법. 저도 사실은 뭐 최근에 자영업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경력직 사원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 차별화는 이제 감자죠, 감자. 저는 감독이자 작가입니다. 영상도 그 회사는 처음에 유튜브 제작자를 뽑는 데 있는데 전 유튜브 말고도 글을 쓸 수가 있어요. 회사에 관한 그런 책을 제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결국 뭐 궁극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가면은 이제 노예처럼 일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안 갔습니다.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예비 고용주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이건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뭐 꼭 회사 저기 대표랑 친해진다고 해서 뭐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좀 약간 거리는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집중하자. 뭐냐면 이제 어, 사람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 면접을 볼 때 이거 만드는데 이런 거 한 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짱구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연봉을 얼마 줄 건데 이 정도면은 외주보다는 얘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차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당신과 동일한 수준의 다른 사람에게 해줄 필요가 없는 무언가를 회사가 굳이 당신에게 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나이도 같고 뭐 학벌도 같고 거의 비슷하고 뭐 생김새 뭐
장동건이나 뭐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으면 1,0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거나 뭐 몇백만 원을 더 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럼 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존 회사와 연봉 협상할 때 자신의 독특한 차별성을 부각하고 남들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자세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든 건 뭐 만약 너가 스페인어를 잘한다면 뭐 이제 고객사 칠레, 아르헨티나를 거래처로 두고 있다면 뭐 그런 작가가 그런 예시를 두는데 결국엔 외국어 능력 뭐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 내가 그 거래처 시차가 안 맞는 거래처에 전화를 내가 전담해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라는 거죠. 그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연봉을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외국어 특강을 회사 내에서 세미나를 내가 진행하겠다를 제안하면서 당신의 차별성이 회사나 상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보여주는 거. 내가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근데 타성에 젖어 있죠. 그냥 시킨 일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만년 과장이라는 단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뒤에 보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9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요약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주요 쟁점이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저 하삼독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도 일종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30분 동안 독서를 하고요. 그런 책 요약 내용을 정리해서 회사 내에서 그런 트렌드나 신사업을 위한 그런 특강, 세미나를 제가 주최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대리님들, 과장님들은 연봉을,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고 하면 몇백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전 직장인이 아니지만 제가 직장인이라면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뭐,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죠. 남의 돈 받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without fear. 뭐,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 쪽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진짜 근육. 예. 운동을 해서, 아침에 또 이제 운동을 하고, 저는 오늘 이제 어, 아이들하고 두 딸들하고 에버랜드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지난주까지 지방 출장도 잦았고 어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영상 편집도 하느라고 이제 저는 홈스쿨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좀 없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일을 마무리 짓고 잔금을 딱 받지 않았겠습니까? 잔금 받고 빚 좀 일부 털고 이제 오늘 딸들하고 셋이서 에버랜드에 가야겠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돈을 번다는 건 바로 이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이렇게 가장으로서 특히 연봉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셔서 이직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 뜨기 전에 또 가장 어두운 법이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원주에 이렇게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날 보내시고요. 오늘 또 일교차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우리 아침 6시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자였습니다.